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아내 김건희 사이의 충격적인 이야기와 정치권의 혼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최근 명태곤 씨가 공개한 발언은 정치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영애와 김건희 간의 마지막 통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김건희와의 통화에서 명태곤 씨는 특정 인물의 공천과 관련된 청탁을 했지만 김건희의 반응이 미온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언급되며 정치 브로커로서의 역할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사건으로 정치권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으며 여러 언론사와 정치인들은 그의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민심이 많이 돌아섰음을 의미하며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러한 복잡한 정치적 상황과 함께 향후 어떤 결과가 있을지에 대한 예측도 해보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호영의 최근 발언이 정치권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가 김건희와의 마지막 통화 내용을 털어놓으며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 이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여겨집니다. 정호영은 1951년생으로 이영애의 남편이자 과거에는 시문화와의 약혼 이력도 있는 인물입니다. 그가 나이가 무려 20살이나 많은 이영애와 결혼하게 된 것은 대중에게 많은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호영과의 결혼 이후 이영애는 한동안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며 자신의 사생활이 그대로 드러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특히 정호영이 과거에 심은하와 약혼했다가 파혼한 사실이 다시 조명되면서 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한편은 정호영과의 결혼이 이영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 궁금하다고 말하며 이들의 관계가 대중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를 주목했습니다. 정호영은 2009년에 이영애와 결혼했으며 당시 그는 58세의 나이에 접어들었습니다. 결혼 초기 그의 첫 번째 결혼에서의 이혼 경험이 드러나면서 대중의 시선은 더욱 냉정해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과거를 바탕으로 이런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이영애에게 좋은 선택일까? 라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정호영이 결혼하기 전 심은하와의 관계에서 벌어졌던 여러 사건은 그가 이영애와의 결혼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발언이 대중의 이목을 끌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정호영이 이영애의 과거와 연관된 사건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정호영은 과거 김건희와의 통화에서 자신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했지만 김건희의 반응은 그 기대와는 달랐다는 것을 털어놨습니다. 그가 이야기한 내용은 정치적 음모와 갈등의 중심에서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정호영은 40분간의 통화 끝에 화가 나서 나왔다고 전하며 김건희와의 관계가 얼마나 복잡했는지를 시사했습니다. 특히 그는 김건희에게 공천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녀의 반응이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음을 드러냈습니다. 명 씨는 김건희가 경선 원칙을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김영선의 컷오프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대중은 대통령의 부인이 자신의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는 정치권에서의 내분을 더욱 부각시키는 요소로 작용하며 정호영의 발언은 곧 정치적 파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호영의 발언 이후에 민주당의 카드와 맞물려 언급되면서 그의 발언이 단순한 개인적인 갈등을 넘어서는 정치적 음모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민주당은 정호영의 육성 파일을 확보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그 내용이 공개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보다 더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정호영이 공개한 내용이 민주당에 의해 어떻게 활용될지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호영과 김건희의 관계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정치적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TV조선을 비롯한 여러 언론 매체에서 정호영의 발언에 대해 보도하면서 정치권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정호영의 발언이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입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정호영이 정치적으로 자신의 발언이 지닌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한편 정호영과의 통화에서 김건희가 경선 원칙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답한 것은 그가 그동안 행사해온 정치적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이는 그가 과거의 관계를 통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정호영은 김건희가 내 요구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그로 인해 느낀 실망감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대중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정치권에 또 다른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정호영의 상황이 이렇듯 복잡해지면서 정치 브로커와의 관계도 조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정치 전문가는 정호영이 정치적 협박과 갈등 속에서도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이는 그의 정치적 역량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정호영의 발언 속에 숨겨진 맥락은 정치권에서의 그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암시하며 이는 향후 그가 정치적으로 어떤 위치에 설지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 자아내게 합니다. 결국 정호영은 단순히 개인적인 갈등을 털어놓은 것이 아니라 정치권에서의 그의 위치와 관계를 재조명하게 만드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중은 그가 언급한 내용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를 주의 깊게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팬들과 대중은 그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이영애와의 관계가 정치적 복잡성과 어떻게 얽힐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호영과 김건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간의 복잡한 관계가 향후 정치적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한국 정치의 현재와 미래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의 행보와 발언이 대중에게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또 그 결과가 정치적 흐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호영의 최근 발언이 정치권에서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가 김건희와의 마지막 통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정치권과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홍준표 시장은 대통령 비서실의 전면 쇄신을 요구하며 탄핵 전 대자비를 보는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발언은 현재의 정치적 위기 상황을 진단하는 한편 정부의 대처 방식에 대한 강한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정호영은 최근 인터뷰에서 김건희와의 통화에서 그가 원하는 공천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김건희의 반응이 신통치 않았다는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명태는 김건희가 나의 요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그가 상당히 실망한 감정을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많은 이들이 정호영이 대통령 부인에게 화를 냈다는 사실이 놀랍다며 그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갈등이 얼마나 개인적 감정과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여겨집니다. 이 상황에서 유승민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국민 앞에 나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공적 인물로서의 책임을 강조하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대해 정호영은 유승민의 의견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며 그가 제기한 의견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이는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는 것을 나타내며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정호영의 발언이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된 음성 파일을 공개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정치적 입장을 더욱 강화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윤석열의 음성 파일 공개가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대선 기간 동안 발생한 여러 논란과 불신을 더욱 증폭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정호영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어떤 내용을 나누었는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호영의 과거 발언들이 거짓 해명으로 드러날 경우 이는 정권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더욱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 의원은 정호영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정치적 위기라며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정권의 보수 세력이 괴멸 위기에 처해 있다는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현재의 정권이 국민의 지지를 잃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국민들은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정권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여겨집니다. 정치권에서는 정호영의 발언과 관련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비서실장으로서 정호영이 모든 사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은 그만큼 정치적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투명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정치권은 정호영의 발언이 단순한 개인의 주장인지 아니면 더 큰 정치적 음모의 일환인지에 대한 논란에 휘말려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진정한 소통과 투명한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하며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국민의 의견이 정부에 반영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결국 정호영의 발언은 단순히 개인적인 갈등을 넘어 정치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중과 정치권 모두가 이 사건을 주의 깊게 지켜보며 향후 전개될 사태에 대한 긴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호영이 공개한 내용이 민주당에 의해 어떻게 활용될지가 향후 정치적 갈등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호영의 발언은 정치권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더욱 부각시키며 앞으로의 정치적 풍향계를 바꿀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정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명한 소통과 정직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더욱 확고히 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가 앞으로 정치적 변화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서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인사 문제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의 보도에 따르면 정호영 비서실장은 현재 상황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당 내부에서도 이러한 해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홍준표 시장은 대통령 비서실의 전면 쇄신을 요구하며 탄핵 전 대자비를 보는 것 같다고 경고했습니다. 정호영은 정부의 인사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 직접적인 해명을 피하는 모습을 보이며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기한 김영선 해조라는 발언은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녹취록이 공개되며 정호영의 발언이 정치적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와 관련된 논란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호영은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정진석과 윤상현 의원의 이름을 거론하며 이들이 공천 과정에 관여했음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자신은 명태와의 통화나 만남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승민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국민 앞에 나와 잘못을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호영은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말을 덧붙이며 여전히 대통령실의 해명 부족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호영은 국민의 의견과 여론을 잘 살펴보고 있으며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그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윤석열 정부의 인사 문제가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정호영의 발언이 단순히 개인의 의견이 아닌 정부의 전반적인 혼란을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이러한 해명이 실제로 국민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는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치적 소통이 부족했던 윤석열 정부가 향후 어떤 방식으로 국민과의 관계를 회복할 것인지, 그리고 이 모든 혼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가
앞으로의 큰 관건이 될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그대로 지속된다면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부에 대한 불만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결국 정치적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정권 유지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국 정호영의 발언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윤석열 정부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의 갈등과 혼란은 이제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민 전체의 목소리로 이어져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정호영의 발언이 정치권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인사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정호영은 대선 기간 동안의 발언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여당 의원들과의 통화를 통해 자신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그가 언급한 김영선 해조라는 발언은 공천 문제와 관련된 정치적 맥락 속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정호영이 김영선, 박완수, 김진태 후보 관련 공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진석 위원장이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이었음을 강조하며 그는 이 문제가 정부 내부의 권력 다툼과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정호영은 이들 후보에 대한 공천을 위한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이들은 그의 발언에 신뢰를 두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의 발언이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국민 앞에 나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소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정권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정호영은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러한 기회가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정호영의 발언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정호영이 의도적으로 정부의 입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실은 정직하게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공천 문제에 대한 해명은 부족하다는 지적은 여당 내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정권이 보수 세력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현재 상황이 탄핵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강조하며 비서실의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처한 위기감을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정호영의 발언과 관련된 논란은 결국 정부의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은 정호영이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이 진실인지 의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며 정치적 불신이 가중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도 존재합니다. 또한 정호영이 이전의 비서실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지시를 충실히 수행했으며 정치적 책임을 다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과거의 발언이 정권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는 그가 지켜야 할 정치적 신뢰를 더욱 위태롭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윤석열 정부는 상당한 정치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정호영의 발언은 이러한 위기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국민과 소통하며 신뢰를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입니다. 이는 결국 정권의 향후 방향성과 정치적 생존을 가늠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결국 정호영의 발언과 관련된 논란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정치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정치가 더 이상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길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이러한 신념은 향후 정치적 변화를 이끌어낼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없이는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호영의 발언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그가 제기한 공천 문제는 정치권에서 더욱 복잡한 상황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호영은 자신이 공천관리위원장 시절에 있었던 일들을 언급하며 김영선, 박완수, 김진태 후보와의 관계에 대해 전혀 만나거나 통화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많은 이들은 그의 발언이 신뢰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의 발언에 대해 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 부부가 국민 앞에 나와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발언은 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요구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호영의 반응은 상당히 미온적이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지만 그러한 발표가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또한 정호영의 과거 발언이 정치적 책임 회피의 일환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권에서 정호영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정호영이 김건희와의 통화에서 선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는 많은 정치인과의 관계에서 불거진 의혹들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으며 선물이란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해석과 추측이 오가고 있으며 이는 정호영 개인의 위기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전체에 대한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정치권에서의 혼란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으며 여당 내에서도 정호영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보여주는 상황이라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국민의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권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 의원들 중에는 정권의 보수 세력이 괴멸 위기에 직면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이 원하는 정치적 변화와 정권의 현실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정권의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많은 정치 분석가들은 정호영의 발언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정부 전체의 위기를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 문제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정치적 파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호영의 발언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들이 실제로 어떻게 드러날지가 주목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향후 정치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정호영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취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국민의 반응도 지켜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결국 정호영의 발언은 한국 정치의 현재와 미래를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정치적 논의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정호영의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이 시점에서 정치권은 더욱 복잡해진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길 수 있으며 정치적 신뢰 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새로운 방향성을 찾아야 하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의 정치적 방향성과 안정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정호영의 발언이 정치적 지형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의혹들이 어떻게 해결될지가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치권 내의 긴장이 풀리지 않는 한 이러한 논란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 이는 정권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더욱 약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정치적 소통의 부재가 가져오는 결과는 이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